실제로 우리가 구조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지금까지 현재는 반도체 기업들이 다 돈을 벌고 있죠. 왜냐하면요, AI 시대가 이제 막 개화가 됐다라고 치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데이터를 학습시켜야 돼요. 이게 이제 반도체가 무한대로 수요가 생산될 것이냐, 2026년은 어느 정도 조금 변화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2026년 단기적으로 주목해봐야 될 부분,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은 저는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분야라고 봅니다. 경희대 김상윤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저희는 재테크 채널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 나름대로의 직업도 잘 지키고 거기서 이제 소득도 늘려야 되겠지만 이게 결국엔 다 돈으로 바뀔 텐데 여기에 같이 좀 편승해서 가야 되지 않나. 그러면 결국에 뭐 이게 주식 투자와 이제 가장 직관적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지금 요 관련된 업계에 투자하셨던 분들, 과거 1, 2년 동안 투자하셨던 분들은 성과가 좋았어요. 앞으로도 좋을 거냐? 이거에 대한 좀 궁금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즘에 뭐 거품 얘기, 뭐 버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아직 버블의 뭐 초입일 뿐이지 꺼지려면 조금 남았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떻게 보십니까? 버블의 가능성은 있으나 저한테 딱 그냥 한 가지로 찝어주세요 하면은 버블은 아닐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물론 금융권의 이 버블론자들의 시각도 존중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금융이라고 하는 게 기술과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이게 정말 돈이 될 것 같으면은 이게 뭐 10년, 20년 버블 계속 쌓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실제 기술에서 성과 나는 것과 실제 돈이 돌아가는 건 다른 시장이니까요. 뭐 그런 관점에서 이게 과연 지금 돈 버는 기업들이 제대로 벌고 있느냐? 뭐 그들의 주장은 크게 뭐 세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엔비디아만 돈을 벌고 있다. 그 반면에 두 번째는 오픈 AI 같은 정말 AI 생성형 AI 시대 대표 기업 탑1 기업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오픈 AI가 흑자 전환 가능성은 2030년 넘어가야 생긴다 하더라고요. 네. 2030년까지 예정된 투자를 집행하면은, 그리고 이런 정도 수준으로 구독자를 모은다라고 하면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픈 AI조차 돈을 못 버는 누가 돈을 벌겠느냐? 새로운 신생 기업 중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그게 두 번째 이유고요. 네. 세 번째 이유가 조금 이제 구조적인 문제인데, 그걸 소위 순환 투자라고 하죠. 엔비디아가 반도체 GPU 팔아가지고 돈 벌어요. 이 돈을 어디다가 쓰느냐? 퍼플렉시티나 오픈 AI 재투자를 합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 돈을 받아가지고 또 GPU를 구입해요. 얘가 또 돈을 벌어서 또 투자를 해줘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생성형 AI 기업들의 지분의 상당 부분을 엔비디아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계속 순환 투자하면서 이게 그 규모만 키운 거 아니냐. 이게 어느 순간 빵 터질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 세 가지 이유인데 뭐 당연히 다 합리적인 저는 근거라고 봅니다. 근데 AI가 과거 닷컴 버블에 비해서 실제로 지금 우리 일상이나 업무 혹은 산업에 적용되는 속도나 실제 내실이 있다라는 거고, 그게 지금 현재 2026년 기준으로도 충분히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사실 투자자들이 뭐 우리 부익남 채널은 워낙 또 투자 잘하시는 분들, 뭐 저보다 훨씬 더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는 내용들이니까,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당장 내 돈을 태웠을 때 내가 돈을 빼는 시점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5년 후 10년 후 올라갈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기준이 필요하다. 네. 좀 솎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스마일 커브라고 하죠. 이제 산업에 이런 그 돈을 버는 부가가치를 내는 영역과 또 못 내는 영역을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그렸을 때, 우리가 스마일이라고 하는 이 얼굴에 이 웃는 모양으로 나오는 게 뭐 기획이나 설계하는 이제 제조업이라고 치면은 기획 설계형에서 돈을 많이 벌고, 제조형에서 돈을 못 벌고, 뭐 뒤에 이제 사후 AS나 뭐 혹은 뭐 유통형에서 돈을 많이 벌고, 이게 이제 스마일 커브 아닙니까? 그럼 AI 업계의 스마일 커브가 어떻게 형성되느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구조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지금까지 현재는 반도체 기업들이 다 돈을 벌고 있죠. 왜냐하면요, AI 시대가 이제 막 개화가 됐다라고 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데이터를 학습시켜야 돼요. AI라고 하는 게 세상을 이해하려면 데이터를 학습해야 되잖아요. 똑똑한 지능을 발휘하는 것 자체가 학습이거든요. 근데 그 학습에 필요한 게 뭐냐면은 당연히 데이터 필요하죠. 근데 그것의 수단, 도구가 되는 거, 우리 곡괭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반도체, AI 반도체, GPU라는 거죠. 네. 그 GPU가 지금 무한대로 필요한 시대가 지난 몇 년간 흘렀던 거예요. 그리고 AI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여러 산업에 영향을 끼치니까 학습이라는 게 온갖 곳에서 필요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GPU가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하드웨어 반도체 영역이 투자가 집중되고
실제로 돈을 벌 수밖에 없었죠. 자, 근데 이게 이제 반도체가 무한대로 수요가 생산될 것이냐? 2026년은 어느 정도 조금 변화들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지금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뭐 대형 거대 언어 모델, 뭐 생성형 AI 중심으로 이 빠르게 다양한 영역에서 이 모델 규모를 키우면서 GPU 수요들을 많이 받쳐줬지만은 앞으로는 이 학습된 기본 모델을 바탕으로 돈 벌거리들, 그러니까 즉 우리가 데이터를 또 이런 서비스화하고 네. 또 실제로 이제 물리적 세상에서 뭔가 변화를 만드는 이런 영역들에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추론의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습용의 반도체가 있으면은 추론용 반도체가 필요하고 이것이 이제 TPU, 이제 구글의 TPU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HBM이라는 것도 이곳에 하나의 또 수혜를 얻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이클이 돌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영역들은 조금 변화 양상들을 살펴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좀 부침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2026년 단기적으로 주목해봐야 될 부분,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은 저는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분야라고 봅니다. 네. 특히나 우리가 에너지라고 전력 수급 문제는 이게 기정사실이에요. 반도체는 좀 수요가 좀 좋을 때 분기마다 좀 이런 부침들이 있지만은 전력 에너지라는 측면은 지금 현재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까지 계속 공급 부족이에요. 이거는 이제 기정사실로 예측이 다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게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에너지 생산 공급의 그 캐파는 이미 예측대로 다 정해져 있어요. 이게 당장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고 발전소를 빠르게 지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뭐 원자력 발전소는 뭐 최소 7년에서 10년 정도 네. 걸리고요. 화력 발전소는 5년 정도 걸리거든요. 이게 에너지 계획이 5년, 10년, 20년 단위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당장 내년에, 내후년에 어떻게 될 건데 에너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현재 이 에너지를 배급하고 생산하고 하는 영역에 엄청난 과부하가 몰릴 수 있다. 상당히 투자적으로도 당연히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지만은 더 주목해봐야 될 분야이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 센터 부분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실제로 수요 산업에 AI가 보급이 되면은 수요 산업의 데이터들을 다루는 AI 추론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수요 산업 데이터를 모아놓는 데이터 센터도 또 필요해요. 네. 피지컬 AI가 대표적이죠. 이런 영역들이 엄청나게 또 이게 공급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뭐 대략 비공식 집계지만 한 12,000개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2030년까지 2만 개를 넘어선대요. 그 예정이 다 되어 있어요. 네. 그럼 거의 2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지은 것보다 네. 더 지어야 되네. 네. 네. 그게 불과 몇 년 만에. 음. 데이터 센터는 물론 뭐 1, 2년 만에 완공을 하지만 이게 이미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필연적으로 데이터 영역, 수요 산업 영역이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겠죠. 거기다가 에너지, 전력 수급 들어가겠죠. 이거는 예정이 되어 있고 갑작스런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역에서 물론 지금 이쪽 영역도 많이 지금 이미 많은 이제 상승률을 종목들이 보였지만은 좀 속가내서 우리가 좀 투자를 하는 것도 2026년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산업 특화 영역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피지컬 AI 같은 거죠. 제조업이든 혹은 요즘 바이오나 의료, 제약 산업에 AI 투자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 산업들이 AI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혁신되는데 요거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당장 우리가 AI 가지고 효과가 나타나는 수요 산업들이 올해부터 생겨날 수가 있다. 그럼 이런 게 좀 신규 투자 영역이 아닐까. 너무 엔비디아 반도체만 집중하지 마시라. 집착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엔비디아 안 간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 기대하는 수익률에 비해서 또 무침이 있는 거에 비해서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역들을 좀 찾아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좀 유의미하게 돈을 버는 회사들도 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실적이 막 나오고 AI를 기반으로 뭐 기존의 산업을 훨씬 효율화를 한다든지 그런 곳들을 한번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올해도 어쨌든 AI 전반 이 분야에 돈이 더 가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는 작동을 하겠죠. 올해 뭐 갑자기 뭔가 좀 이쪽 시장이 급감한다거나 네. 이럴 확률은 낮다라고 보시나요? 지금 분위기상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급감하거나 뭐 정말 갑자기 침체가 되거나. 네.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게 금융과 기술이 좀 다르다라고 뭐 제가 금융 전문가 아니다 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드린 이유가 조금 이제 너무 자본들이 이제 이 나스닥이나 기술주 위주로 몰리긴 했어요. 이게 실제 전체 미국 주식 시장의 대략 45%가 기술주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뭔가 이제 거대 큰 손이 야 이제 한번 눌렀다 가야겠다. 그럼 어디부터 빼겠습니까? 당연히 네. 기술주부터 빼죠. 그런 거를 이제 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전 답을 못 해요. 근데 이제 그냥 저도 투자자 일개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상반기 조금 조심하긴 해요. 뭐 제 개인적인 거 말씀드리면은 저도 이제 기술주 당연히 이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좀 뭐 조금 타이밍적으로 좋았을 때도 있고 뭐 안 좋았을 때도 있지만 조금 줄였어요. 좀 네. 줄여서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왜 줄였냐면은 한번 조정이 오면은 얘네들을 중심으로 조정이 올 거라고 봤고, 이게 이제 버블이라서 조정이 아니라 돈이 몰린 것에 대한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기술적 조정들은 당연히 저는 상반기에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런 것들은 뭐 더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네. 좀 듣고 하시는데, AI 자체의 좀 버블, 요거는 저는 조금 더 부정적 시각이 큽니다. 버블이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 잠깐 조정이 올 수는 있지만 조정 이후에 다시 또 상승하는 구조로 그렇죠. 가서 결국에는 정고점을 계속 돌파하는 그렇죠. 양상은 꺾이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은, 우리나라 주식도 요즘 너무 좋지만은 미국 주식 시장은 이게 큰 조정 없이, 이게 사이클 없이 계속 27, 28, 29 갈 수도 있겠다. AI가 이끈다라고 하면은 저는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체인 제가 소개드린 이유가 반도체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라. 이게 AI가 정말 버블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것에 제대로 영향을 끼쳐 간다라고 하면 더 수혜 산업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특수의 진주들이 나오거든요. 이미 제가 말씀드린 뭐 에너지나 뭐 데이터 센터 이런 쪽은 이미 또 이런 투자 섹터가 형성되어 있지만은 또 다른 차원의 수요 산업의 수혜주들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조금 다양한 시선으로 좀 분산하시고, 또 AI가 끌고 가는 영역에서 이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받는 업종들에 대해서 좀 시간들을 좀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아까 이제 전력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 이제 전기로 돌려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 전기라는 거는 뭐 기존의 인류가 쓰는 만큼 정도에서 살짝 뭐 여유치 정도로 항상 운영을 해왔을 텐데, 이 수요가 지금 어찌 보면 2022년 이후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전력 인프라라는 건 뭐 송전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이제 전기를 발전시키는 것도 있을 텐데, 이게 당장 공급이 되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이 예측이 병목 현상을 한번 만나면 그때 또 이제 이거 버블이었다면서 좀 꺾이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충분히 그 변수도 있을 수 있죠. 이게 에너지 전쟁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병목 현상 이미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AI 수요가 집중되어 있잖아요. 이미 지금 예정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 AI 뭐 이런 투자 규모만 봤을 때도 이미 전력 난은 예정되어 있어요. 이미 많은 전력 에너지 관련된 연구기관들의 발표에 따르면 2027년부터 쇼티지가 날 것이다. 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데이터 센터, 그냥 평균적인 데이터 센터 5개 돌리는데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 얼마나 큰 그 발전 그렇죠. 그 기관입니까, 그죠? 이런 인프라에 데이터 센터 고작 5개 돌린대요. 그 말은 데이터 센터 아까 제가 뭐 2만 개 이상 간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이미 지금 전력 부족은 예측되어 있는 기정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집중하시라는 거고, 실제로 지금 뭐 2026년 기준으로요, 전 세계 AI 전력량이 한 국가, 그러니까 일본의 AI 그 전력 소비량을 넘어섰다라고 해요.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이게 이제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아일랜드라는 나라 아시죠? 네. 이 아일랜드가 특이한 게요, 이게 이제 기업들, 이제 작은 나라다 보니까 강소국이 되기 위해서 기업들을 많이 이제 특히 빅테크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유럽의 유럽 지사들을 유치하려는 전략으로서 법인세를 엄청 낮춰줬어요. 네. 그래서 뭐 구글 뭐 이런 유럽 지사, 유럽 뭐 이제 헤드쿼터라든지 뭐 메타 뭐 다 아일랜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 생기는지 아세요? 이게 헤드쿼터가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 근처에 데이터 센터도 돌릴 그 인프라들을 많이 구축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일랜드가 그것도 좀 세금을 깎아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전기 요금이 갑자기 급상승해 버려가지고 너무 많은 데이터 센터가 들어온 거죠. 네. 이걸 예측을 못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일반 소비자 전기 요금도 엄청나게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일랜드 국민들이 야, 전기요금 내 이렇게 비싸게 내야 돼? 왜 구글 이런 기업들이 왜 내 전기요금을 이렇게 올려놨어? 반발이 시작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역습이죠. 네. 아일랜드가 이걸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아.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결국은 뭐 전력난은 이미 예상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좀 투자 관점에서 뭐 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이미 뭐 투자 잘하고 계신 분들 다 알고 있고 이미 또 많은 또 상승이 있었던 종목들이고 영역이긴 하지만, 송전 변압기 시장들, 저는 이게 앞서 말씀드린 2027년, 2030년 계속 전력 부족이 이미 기정사실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수요는 줄어들 수가 없죠. 반도체는 부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네. 이 시장은 이미 예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상승이. 그러니까 전기를 깔아놔야 뭐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반도체는 뭐 안 사도 되지만 그렇죠. 전기는 깔아야죠. 그렇죠. 깔아놔야 또 나중에 하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뭐 전력난을 해결하는 것과 관련된 인프라와 관련된 여러 산업들, 여러 업종들, 뭐 송전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런 다 설비 시장들, 또 이런 대한 또 전력 생산 방식들이 있거든요. 소형 모듈 원자로라든지 뭐 이런 영역들의 기업들, 뭐 이런 지금
이미 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지만은 이런 투자도 상당히 또 좋은 투자가 훌륭한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요즘은 이런 그 데이터 센터의 전력 그 사용을 또 줄이기 위한 또 아예 그냥 이제 전력이 부족하니까 전력을 적게 쓰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자 이런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있어요. 이미 실제로 2018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네이틱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해상 데이터 센터 즉 바닷속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빠뜨리는 시도를 합니다. 일단 바닷속에 빠뜨리면은 여러 이제 그 지상에 뭐 땅도 사야 되고 건물도 올려야 되고 이런 비용도 절감이 되고요. 또 하나는 물에다가 빠뜨리니까 열을 식히기가 더 유리한 거예요. 바닷물로 해수로 네. 이제 열을 식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이제 실제로 이제 파일럿 테스트를 했는데 문제는 되게 재밌는 게 뭐 절반의 실패 절반의 성공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고장률이나 뭐 이런 가동률은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효율이 나왔는데 이걸 몇 년 동안 집어넣어 놨더니 따개비가 붙어가지고 네. 이게 유지 보수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쪽에. 그래서 이게 실제로 돌리는 난파선이지 뭐. 네, 그렇죠. 네. 돌리는 거는 생각보다 효율이 잘 나왔는데 이런 다른 새로운 변수들이 생겨가지고 지금 현재는 조금 이제 그 고민 중이다. 홀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걸 또 누가 해냈습니까? 중국이 해냈습니다. 중국의 하이랜더라는 기업이 2023년 하이난 앞바다에 세계 최초로 수중 데이터 센터 구축했거든요. 당연히 하이랜더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상승했죠. 2025년 1년 동안 2배 이상 상승했어요. 요즘 참 희한한 게 이 혁신 산업에 미국 얘기하다가 그 다음은 꼭 중국이에요. 네. 이게 정말 좀 속상하기도 한데 이렇게 데이터 센터 해상 데이터 센터 분야도 중국이 치고 나오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이런 기초 기반 기술들을 지금 확보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기업들도 예를 들면 삼성이 오픈 AI랑 같이 우리가 해수 냉각 데이터 센터 만들자 이렇게 지금 시도하고 있고 실제로 울산 앞바다에 2027년에 지금 이거 시범 사업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가 뭐냐면은 AI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반도체 학습하고 추론하고 이런 쪽으로만 아니라 이게 전력에도 영향을 끼치고 또 뭐에도 영향을 끼치고 뭐에도 영향을 끼치고 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 다양한 대안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데이터 센터나 이런 에너지 산업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게 나중 되면은 이제 우주로 가겠죠.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 뭐 앨런 머스크 벌써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태양광의 네. 뭐 온도도 다 네, 해결되니까. 아예 그냥 위성으로 이렇게 데이터 센터 띄워놓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초지능과 엮여가지고 이제 뭐 모든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급속도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고 그럼 이제 휴머노이드가 다 자원 채굴하고 네. 그걸로 물건 만들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인간이 일하지 않는 시대가 올 수도 그걸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이제 밀고 계신가 봐요. 이- 아니 그냥 그렇게 될 것 될것 같습니다, 같다라는 뭐 저도. 막연하지만 뭐 그래 네. 보여요. 왠지 뭐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하니까 그 근거를 댈 수 없어서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네. 드리지만 저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대신에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남은 사람들이 뭘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뭐 전쟁이나 뭐 이런 걸로도 갈 것 같기도 하고. 요즘 굳이 뭐 전쟁이 또 전쟁설이 부각되고 있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뭐 필요 없어지니까 상대가 필요 없다면은 재밌는 게요. 이게 네. 그런 뭐 인간이 일을 안 해도 되는 거랑 뭐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은 이런 급진적인 변화가 올 거를 다들 예상을 하고 이 세계 부호들은요. 지하 벙커를 만들고 있어요. 네. 지하 속에 들어가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너무 지구의 뭐 지구 온난화도 그렇고 AI가 뭐 세상이 역습을 할 거다. 뭐 AI 멸망론 이런 게 막 계속 부각이 되니까 야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 땅 파놓고 벙커 만들어 놓자. 실제로 그러니까요. 지금 저커버그도 그렇고요. 또 일부 또 부유 세력들이 벙커 만들어 가지고 자신만의 그 안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시도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벙커로 가 있겠지만 이제 조금 더 이 기술이 발전하면 이제 우주로 나가서 네. 우주에다가 이제 벙커를 만들고 뭐 가능하죠. 그런 데 왔다 갔다 하면서 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하여간 이제 안 가본 길을 가기 때문에 예측도 안 되지만 시대가 엄청나게 바뀔 것이다. 요거 하나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사실 꽤 오른 종목들도 있는데 네, 네. 앞으로 더 갈 것이다. 또 오른 종목 안 오른 종목 찾기 어렵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 네. 이게 비싸다고 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더 가면 비싼 게 아닌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장은 훨씬 확대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보다. AI 쪽 뭐 제가 이제 위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제가 네. 이제 연구하는 분야니까 이쪽 봤을 때 전체 파이로 갔을 땐 더 갈 것이다. 근데 거기 그 안에서 좀 더 갈 거를 찾자 이거예요. 네. 좀 더 갈 걸 찾자라는 것이 너무 반도체만 보지 마시고 좀 여러 좀 이제 시선을 확대해 가지고 좀 분산하시는 또 이런 관점들도 상당히 훌륭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그 최근에 이제 구글이 이제 TPU 발표하면서 엔비디아 주춤하고 구글은 지금 막 시총이 막 급등해가지고 뭐 애플 넘었다 얘기도 구글 나오는데. 가고 계십니까? 아니요. 제가 미리 말씀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요. TPU 이게 엔비디아 GPU랑 뭐
같이 가는 것이다. 뭐 이게 뭐 경쟁 상대다 이렇게 논란이 있던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그 구글 그리고 엔비디아는 서로 경쟁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들 자체가 그렇게 컨셉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TPU는 추론에 특화되어 있는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학습용, 추론용 따로 나온다 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학습용은 내가 똑똑한 지능을 갖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요. 추론용은 이 공부한 머리를 가지고 뭔가 돈이 될 만한 서비스를 하기 위한 어떤 머리를 쓰는 겁니다. 네. 이게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학습용과 추론용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근데 이번에 TPU가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은 이게 주로 추론용으로 쓰이던 TPU가 이번 제미나이 학습용으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능이 너무 잘 나온 게 이제 이슈가 된 거죠. 네. 이번 성능이 어느 정도 나왔냐? 여기 한번 화면 보시면은 모든 벤치마크 결과에서 지금 현재 뭐 챗GPT나 클로드를 압도했습니다. 네. 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똑똑한 제미나이를 만들었는데 너네 어떻게 학습했어? 우리 TPU 썼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 야 그럼 TPU가 이제 엔비디아 무너뜨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엔비디아 GPU랑 지금 구글 TPU가 2026년 딱 요 1년만 놓고 보면 서로 맞붙을 그런 시장은 아니다. 이게 별도 약간 이렇게 틀어져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이 엔비디아 GPU가 너무 기세등등해가지고 이게 2년 3년 가면은 오히려 버블론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엔비디아는 하나의 기업이 거의 독점적으로 이게 모든 AI에 영향을 끼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근데 TPU라는 것이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어긋나 있지만은 얘네가 뭐 추론 모델이든 혹은 나중에 학습용으로든 좀 쓰이든 이런 생태계가 조금씩 형성되면서 엔비디아 말고도 조금 이렇게 다른 대안들이 있네. 엔비디아가 지금 거의 80% 정도 독점하고 있는데 한 70, 60으로 떨어지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태계가 2개, 3개 정도 형성되고 건전하잖아요. 네. 이런 건 좀 희망적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좀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구글이라는 한 기업만 놓고 보면은 정말 그 우리 소위 야구 선수들한테 5툴 플레이어 이런 거 네. 얘기하잖아요. 그 5툴 플레이어 됐어요.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지금 4툴이죠. 4툴. 지금 화면 보시세요. 이게 다 하는 거죠. 지금 현재 하드웨어도 하고. 그렇죠. 하드웨어도 하고 클라우드도 갖고 있죠. 클라우드 전 세계 지금 점유율 한 30% 되거든요. 네. 클라우드 갖고 있죠. 파운데이션 모델 뭐 우리 이제 제미나이 모델 뭐 팜 모델 이런 거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까지 완성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AI 시대 지금 2026년 기준으로 이렇게 4툴 플레이어는 거의 최초다. 물론 중국의 뭐 알리바바 정도 제외하고요. 이런 정도로 봤을 때 구글 자체의 어떤 그 희망적인 우리가 스토리는 좀 써볼 수 있겠다. 그래서 구글 주가가 이미 또 선반영돼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건 좀 저는 올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가능성이 높다. 구글은 상당히 전 좋은 픽이다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그 상승률이 엔비디아보다는 좀 지금까지 못했기 때문에 네. 좀 더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에너지 전력 수요 문제랑 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결국 앞으로 AI 시대는 바틀렉 이제 그 어떤 어디서 그게 이제 장벽이 생기느냐 바로 에너지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에너지 효율을 만드는 업체들이 상당히 수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미나이가 이제 그 이 TPU를 써서 학습을 시켰지만은 또 이거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게 추론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상당히 적게 쓰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한번 보시면은 챗 GPT에 비해서 더 적은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실제로 뭐 이걸 비교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챗 GPT나 제미나이 질문 하나 할 때 에너지가 얼마나 쓰이냐? TV 켜가지고 9초 정도 시청하는 그 정도 에너지가 쓰여요. 네. 그리고 물도 쓰이는데 물 왜 쓰이는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게 추론하고 하면은 이제 이 냉각 네. 이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이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한 0.26mm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효율화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에너지 효율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모델, 뭐 GPU가 어느 기업 거냐, 요게 상당히 또 올해 상당히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 이런 것들 좀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희대 김상윤 교수님 모시고 AI 시장부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쨌든 이 AI가 이제 쉽게 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 앞으로 한 4, 5년 이상 더더욱 더 성장하면 성장했지. 물론 이제 병목 현상 때문에 성장이 약간 지체될 수는 있어도 이 가는 방향은 꺾이지 않는다. 이 얘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해주신 것 같고 요 내용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수님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